같이 볼게요. 우리 지문 2개 펼쳐보면 18년도 3월 지문 하나랑 두 번째 지문도 똑같이 3월 거예요. 20년도 3월. 자, 쌤이 고1 3월 모의고사는 어떤 모의고사라고 얘기했지?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보는 첫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중학교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어려운 지문들 아니었어, 얘들아. 특히 예술 지문이라서 예술 지문은 보통 어떤 작가의 특징이나 그림의 화풍의 특징이나 그런 것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특징 정리만 잘해줘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을 한번 쌤이랑 먼저 읽어보고 구조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단 번호 아직도 안 매긴 분들 꼭 번호 매겨주세요. 쌤이 문단 번호 매기는 거 중요하다 했지. 1번부터 5번 문단까지 있어요. 자, 1번 문단 먼저 본문 체크할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쌤이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눈으로만 보지 말고 문제 풀다가 다시 이 본문 내용 생각 안 날 때 딱 키워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요약하면서 읽으라고 했죠? 1번 문단 요약 어떻게 할까요? 사진이 등장하게 되면서 회화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역할을 사진에게 넘겨주었고 그에 따라 화가들은 회화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회화, 여기서 말하는 회화는 얘들아 영어 회화할 때 그 회화가 아니라 그림이에요. 그림이라는 게 보이는 대상을 그림으로 그릴 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는 게 목표였냐면 그 대상을 그대로 그리는 게 목표였는데 더 이상 그 필요가 없어졌대. 왜? 사진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사진을 찰칵하고 찍어버리면서 사진이 그대로 나오는데 뭐하러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 그래서 회화를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려야 되냐라는 걸 화가들이 고민을 했대. 그래서 19세기 말에 등장한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라는 화풍이 전통적인 회화에서 중시되었던 사실주의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회화의 새로운 영향을 추구하였다라고 하면서 인상주의랑 후기 인상주의가 어쩌다 등장하게 됐는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쌤은 1번 문단에 뭐 체크했냐면 가장 중요해 보이는 키워드 회화의 의미에다 동그라미 표시해놨고 자, 19세기 말 시대에 네모해줬고 이때 뭐가 나타났어? 인상주의랑 후기 인상주의라는 게 등장했는데 동그라미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 자, 뭐 거부했다 정우야? 전통적인 회화 기법. 어떤 회화 기법? 사실주의. 그렇지, 그거 X야. X 표시. 사실주의 회화 기법 싫어 얘네들은. 뭐하러 그대로 그려? 사진 찍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얘네들은 새로운 경향을 추구했다까지가 1번 문단 내용이야. 자, 구조도 그려볼게 얘들아. 문제를 실제로 풀 땐 구조도를 그릴 필요 없지만 쌤이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다 풀고 나서 구조도 그려봐 라고 하는 애들 이렇게 그려보라고 했었죠. 자, 여기 이 1번 문단으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쌤 뭐 동그라미 했어? 회화의 의미 동그라미 했어.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언급을 왜 하냐면 사진에 등장 때문인데 사진이라는 걸 발명하고 나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졌다? 사실주의죠. 그리고 그림이 필요가 없어졌대. 그래서 뭐가 등장했냐?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라는 학파가 새로 등장했대.
얘네들은 사실주의적으로 그림 그리는 거 안 좋아하는 애들이야. 새롭게 그릴 거야. 라는 얘기하면서 1번 문단 마무리. 2번 문단 들어갈 거야. 2번 문단도 어떤 거 체크하면 좋을지 읽어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색이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대상의 고유한 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자, 스탑. 뭐 체크하면 좋아? 색 동그라미 해봐.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 색이라는 게 뭐에 영향을 받아서 밑줄? 빛에 의해서. 고정된다, 변화한다? 변화한다고 봤대, 밑줄. 자, 그래서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X? 그렇지, 고유한 색 X. 인상주의 화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 이름 누구? 모네, 네모. 모네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회화적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빛에 따라 달라지는 사물의 색채와 그에 따른 순간적 인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 모네의 특징 두 개만 밑줄 그어보자. 뭐 한데? 빛에 따라 달라지는 색채, 순간적인 인상 표현하려고 했대. 그게 끝이야. 됐지? 다 밑줄 그으면 요약 안 돼요. 깐마리로 이거야. 인상주의 화가, 그 중에서도 모네라는 애는 그림을 그릴 때 뭘 보냐면 우리가 이런 사물에는 다 색깔이 있잖아, 얘들아. 근데 이게 빛을 얼마나 쪼이느냐에 따라서 이 책상이 밝은 색이 될 수도 있고 어두운 색이 될 수도 있어. 우리 여기 이렇게 실내에 있으면 그냥 대충 봤을 때 머리 다 검정색이지만 바깥에 나가서 햇빛 쬐면 갈색으로 보이는 머리도 있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머리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이 사물의 색깔은 고정된 고유한 색이 있는 게 아니야. 빛에 따라 달라져 라는 걸 그림으로 그려낸 애들이 인상주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문단에 체크 다 끝났고 구조도에 들어가야 될 말은 뭐다? 인상주의 화풍의 특징 정리하자. 그 중에서도 어떤 작가? 모네. 그렇지. 자, 모네가 뭐라고 했다? 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 색은 고유함이라는 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 뭐에 따라 달라져? 빛에 따라 변화한다 라고 봤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왜 인상주의라고 불러? 순간적인 그 순간의 인상을 표현하는 게 얘네들의 특징이야. 쌤이 바깥에 나가서 머리가 붉은색으로 변하면 빨리 붉은색으로 쫙 그리는 게 인상주의인 거야. 됐죠? 자, 그리고 3번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3번 문단 본문 체크할게요. 읽어보면서 모네의 이야기 그대로 이어갑니다. 대상에 이것보다는, 자, X 표시해야 되겠지. 어떤 거? 그렇지. 세부적인 모습보다 X. 뭘 중시하는데 세 가지 밑줄 긋자. 도윤아. 뭐? 느낌, 분위기, 빛의 효과. 주목했대. 그 결과 빛에 의한 대상의 순간적 인상을 포착해서 대상을 빠른 속도로 그려냈다. 자, 뭐가 포인트야? 순간적 인상. 빠른 속도 밑줄. 왜냐면 얘들아, 해가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니까 빛에 의해서 사물이 움직이기만 해도 색깔이 변해버리잖아. 그래서 재빨리 눈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그려내려면 빨리 그려야 되는 거야, 그림을. 그래서 인상주의 그림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대? 밑줄? 거친 붓자국. 빨리 그려야 되니까. 물감을 덩어리로 찍어 바른 듯한 흔적이 있대. 그래서 우리 나중에 막 인상주의 전시회 같은 거 가면 그냥 그림 뭐 그렸나 보는 게 아니라 아,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렇게 빠르게 그렸기 때문에 붓이 이렇구나, 그런 거 보는 거야, 사람들이. 자, 이로 인해 대상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아. 그래서 쌤 뭐 X 표시할게? 대상의 윤곽 X 표시했어. 빠르게 그리니까. 색채 효과가 형태 묘사를 압도하는 느낌을 준대. 자, 색채 효과 동그라미, 형태 묘사 동그라미 해봐. 뭐가 압도한다고? 색채 효과가
들어왔는데 색채효과 부분이 더 큰 거야. 크다 표시해주면 되겠지, 가운데에다가. 이와 같은 기법은 그가 또 한 번 더 강조한다. 뭐에 치중하지 않음을? 사실적 묘사에 치중하지 않음을. 사실과 똑같이 그리는 것 따위 중요하지 않은 거야. 됐죠?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모 모네 역시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자, 어떻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막 나가서 정우를 저 바깥에다가 세워놓고 정우의 순간적인 인상을 그린다고 쳐. 근데 그 모습도 어쨌든 눈에 보이는 정우잖아. 눈에 보이는 거 그린 거잖아. 그게 얘의 한계래. 사실적 표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밑줄. 그래서 옆에다가 한계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 인상주의 다음으로 나온 게 무슨 인상주의다? 동그라미? 후기 인상주의야.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재현 위주의 사실적인 회화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였다. 후기 인상주의 화가 대표 누구다? 세잔이다. 네모. 세잔은 회화에는 눈과 두뇌가 필요하다. 이 둘은 서로 도와야 되는데 모네가 가진 건 눈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 세잔의 특징 밑줄. 사물,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까지 찾아 표현하고자 했대요. 이러한 시도는 회화란 지각되는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잖아 얘들아. X 표시해야지. 지각되는 세계 재현. 뭐 하는 게 포인트다 동그라미? 그렇지. 대상의 본질 구현이 포인트다 라고 했대. 자, 그래서 3번 문단 구조도 일단 모네의 이야기 이어서 갑니다. 모네의 특징 어떤 거였다? 얘는 순간적인 인상을 표현하는 게 포인트였어. 그래서 그 순간적인 인상 표현 어떻게 했냐면 거친 국자국으로 드러나고 덩어리진 물감으로 표현됐다라는 특징 하나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빨리 그리다 보니까 대상에 윤곽이 도윤아 뚜렷하 됐어? 뚜렷하지 않다 했어? 뚜렷하지 않아. 그래서 색채 묘사가 형태 묘사를 압도해. 색채 묘사가 아니라 효과네. 효과. 자, 근데 이런 인상주의 화풍에 한계가 있대요. 얘도 결국은 뭘 그리는 거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야. 그럼 이게 사진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야.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진 후기 인상주의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 후기 인상주의 화풍의 특징 누구 중심으로 얘기할 거야? 세잔 중심으로 얘기할 거야. 자, 세잔의 포인트는 뭐다? 대상에 뭘 그려야 된다? 옳지! 대상에 본질을 구현하는 게 그림이다 라고 얘기했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자, 4번 문단에서 세잔에 대한 내용 이어서 갈 거예요. 세잔은 하나의 눈이 아니라 두 개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동그라미 두 개의 눈. 두 눈으로 보는 세계를 평면에 그리려고 했는데 그는 대상을 전통적 원근법에 억지로 맞추지 않고 X 표시할 거 나왔다. 어떤 거? 전통적 원근법. 얘들아, 원근법이 뭐야?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 쌤이 그림을 그릴 거야. 지효를 그리는 거랑 저 뒤에 앉은 선율이 그리는 거랑 차이점이 지효는 나한테 가까이 있는 애니까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선율이는 작게 그린단 말이야. 그게 원근법이지, 그치? 자, 근데 그거에 얼매였대, 안 얼매였대? 안 얼매였어.
억지로 맞추지 않고 이중 시점을 적용해서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중 시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밑줄.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다 밑줄. 그리고 질서 있는 화면 구성을 위해 밑줄. 질서 있는 화면 구성. 뭐를 선호했다? 정물화를 그래서 그리는 거 선호했다라는 특징까지 완료. 자, 마지막 문단까지 읽어야 세잔 마무리되니까 마지막 문단까지 이어서 읽을게요. 세잔은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사물의 본질 동그라미 보이는 것 X 아는 것 그려야 된다 했대. 아는 것 밑줄. 그 결과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사물은 본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더라 밑줄? 원통, 원뿔의 복잡한 형태야, 단순한 형태야? 단순한 형태로래. 이를 회화에서 구현하기 위해 그는 이중 시점에서 더 나아가 형태를 뭐 했대? 단순화해서 뭐를 그렸대? 보이는 거 그린 거야? 본질 그린 거야? 본질 그렸대, 동그라미. 그래서 오히려 얘 그림은 윤곽선이 있어, 없어? 강조돼. 윤곽선 강조, 동그라미. 그래서 이러한 화풍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다? 입체파 화가들한테 영향 줬다까지가 5번 문단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단이랑 5번 문단 내용 우리가 정리해보면 세잔의 특징, 대상의 본질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애였고 어떻게 구현해? 두 눈으로 보는 것을 그리는 거래. 근데 이 두 눈으로 보는 세계, 이중 시선으로 보는 세계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그리라는 게 아니라 대상을 다양한 각도로 보라는 뜻이래. 무슨 말이냐면 쌤이 여기서 정우를 그릴 때 정우가 보이는 앞면만 그리면 이건 보이는 대로 그린 건데 사실 정우를 이렇게 한 바퀴 뺑 둘러서 보면 정우의 여번굴에 콧대도 따로 있고 뒤통수에 머리카락도 따로 있고 귀 왼쪽 오른쪽 다 입체적이잖아. 그걸 다 담아내는 거래. 얘 입장은. 그래서 보이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그리는 거다? 아는 것을 그리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아는 것을 그린다라는 게 무슨 뜻이다? 대상의 본질을 그리는 거다. 근데 대상의 본질을 우리가 분석해 봤더니 그 대상의 본질은 복잡한 형태더라? 단순한 형태더라? 단순한 형태여서 오히려 대상을 그리고 나면 윤곽선이 있더라 없더라? 강조되더라. 그 끝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나중에 누구한테 영향을 줬다? 입체파한테 영향을 줬다. 우리 입체파 화가 중에 유명한 작가가 누구냐? 피카소. 피카소 그림 보면 그림 되게 이상하거든? 사람 옆얼굴 그렸다가 갑자기 정면 얼굴 그렸다가 뒷대기가 막 여기다 이런단 말이야. 다양한 각도로 그린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 이렇게 다 읽어봤을 때 28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사진은 화가들이 회화의 의미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맞죠? 1번 문단에서 확인했고 2번 전통회화, 원래의 그림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거 중시하는 거 맞죠? 3번 모네의 작품은 색채 효과가 형태 묘사를 압도하는 듯한 느낌 줬다. 우리 이거 체크했죠? 4번, 얘들 답이 4번이잖아. 어디가 틀렸어? 봐봐 얘들아, 모네가 잘 봐. 대상에 고유한 색 표현을 했어? 모네는 대상에 고유한 색이 없다 했잖아. 여기서부터 틀린 거야. X 표시. 전통적 원근법 거부한 애는 누구야? 세잔이었지. 그치? 자, 29번 갈 거야. 이것도 안 어려워. 보기 내용 읽어보면 다 누가 그렸대? 모네, 인상주의고. 그럼 나는 누가 그렸대? 그럼 이거 후기 인상주의네. 그래서 읽어보면 정답이 몇 번이었어? 5번. 왜 5번이지? 봐봐. 다와 나는 모두 사물을 단순화해서 표현해서 사실적인 재현을 통해서 완전히 벗어났대. 우리 완전히 벗어난 건 인상주의야, 후기 인상주의야?
후기 인상주의잖아. 가는 해당사항 없잖아. 가 X 표시해주면 되겠지. 30번.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세잔의 화풍을 기억과 같이 평가한 이후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얘들아 기억이 뭐였냐면 얘네 후기 인상주의가 입체파 화가들한테 영향을 줬대. 그럼 영향 줬다라는 건 무언가 입체파 화가들이 후기 인상주의에서 어떤 특징을 가져왔다는 거지? 공통점 찾으면 되잖아. 입체파 화가들은 뭘 표현했다? 이거 사물의 본질 구현한 거. 후기 인상주의랑 똑같잖아. 그래서 사물을 어떤 각도에서 바라봤다고? 한 가지에서 본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바라봤다고. 이것도 똑같잖아. 이러한 기법을 통해 관찰자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이는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하나뿐에 담아냈다. 그럼 그 두 개의 키워드 다 들어가 있는 게 몇 번밖에 안 돼? 1번밖에 안 되는 거야. 됐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지문으로 갑니다. 두 번째 지문은 쌤이 구조도 안 그려와도 된다고 했었죠.